천일의 눈맞춤 제6장 응시하기 엄마와 아이의 대화법. 아이의 최초 미소 반응. 발달 심리학자 르네 스피츠는 인간의 생애 중 최초 1년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그의 연구는 삶의 첫 해라는 저서에 잘 담겨 있다. 그는 아이의 최초 미소 반응에 대한 중요한 연구 결과를 발견했는데, 정상 발달 과정에 있는 유아라면 적어도 3개월 안에 미소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보통 최초의 미소 반응은 생후 4주에서 6주에 나타난다고 한다. 아이가 생후 3개월이 될 때까지도 미소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한 번쯤 비정상적인 발달의 징후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반드시 소아정신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능한 한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이의 미소 반응은 가만히 혼자 있을 때보다 어떤 물체를 볼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반응이라고 말한다. 스피츠 박사는 유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아이의 최초 미소 반응에 대한 기억을 조사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아이들은 태어난 지 한 달에서 2달 안에 자기 눈앞에 어떤 대상이나 물체를 보면 미소로 반응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여기서 미소 반응은 아이의 표정이 미소의 형태를 띈다는 것일 뿐, 성인들이 흔히 만족스럽거나 기쁠 때 또는 동의의 표현으로 사용하는 미소와는 다르다. 미소 반응은 아이가 외부 세계를 희미하게나마 인식하는 체계가 정상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신호이다. 아이는 실제 대상에게 반응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와 실제가 아닌 것을 구별할 수도 없다고 알려져 있다. 즉, 아이는 진짜 사람의 얼굴에도 반응하지만 사람의 얼굴을 그려넣은 카드에도 같은 반응을 한다. 형태에 반응할 뿐 실물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능력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반응은 아이가 자신과 외부를 아주 초보적이나마 서서히 분리하는 시기에 들어서고 있음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시기의 아이는 여전히 자신과 타인을 구분할 수 없지만, 아이는 정신세계 속에서 내부와 외부를 분리해내는 능력을 조금씩 키워나가고 있다. 대상관계라는 발달 심리학 이론에서는 생후 3개월까지 약 100일 동안의 시기를 자폐기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자폐라는 단어는 한국에서 병리적인 용어로 사용되지만 인간이 자신의 내면과 외부 세계를 분리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 모두는 적어도 최초 3개월은 자폐기를 살았다는 뜻이다. 3개월 이후에서 약 1년 내지는 1년 반의 시기를 공생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는 아이가 엄마를 자신의 외부 실행자로 인식한다는 이론과 서로 지지적인 이론이다. 물론 생후 개월수가 늘어가면서 자신을 타인과 구분해내는 능력이 증가하고 18개월 무렵이 되면 정확하게 자아를 인식하게 된다. 그 전까지는 엄마를 타인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엄마의 행위를 자신의 것으로 여과 없이 받아들인다. 예를 들어 영화기에 아이 얼굴에 종이를 붙여놓고 거울을 보게 하면 아이는 자기 얼굴에 붙은 종이를 떼어내려고 하지 않고 거울에 붙은 종이를 잡으려 한다. 아직 자아를 인식하지 못하는 영화기의 아이는 눈에 비친 대상을 보고 행동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아이는 자기 눈에 가장 많이 비치는 주 양육자의 얼굴과 표정을 타인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행위로 인식한다. 자신은 미소를 짓고 있지 않더라도 엄마가 미소를 짓고 있으면 아이는 자기가 미소를 짓고 있는다고 믿는다. 엄마가 험악한 표정을 지으면 아이도 자신의 실제 상태와 상관없이 자기가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믿는다. 인간은 응시에 의해 조각된다. 우리 대부분은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았다.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자식들이 많으니 현재 진행형이라고 봐야겠다.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욕망은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게 아니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우리가 한 번쯤은 왜 이렇게 부모의 인정을 갈구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권한다.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망만 제대로 해결돼도 우리의 삶이 매우 편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이 문제는 부모뿐 아니라 아이에게도 가장 근원적인 관심사이다. 알베르 카뮈의 유작 중 최초의 인간이라는 흥미로운 제목의 소설이 있다. 최초의 인간이라 누가 최초의 인간일까? 인류 역사에서 최초의 인간이 누구인지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 하지만 개인의 인생에서 최초의 인간을 밝혀내는 건 비교적 쉽다. 당신의 인생에서 최초의 인간은 누구인가? 나라고 대답한 사람도 있고 어머니라고 대답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 또는 다른 사람을 지목했을 수도 있다. 종종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부모님을 최초의 인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내 인생에서 만난 가장 인간적이었거나 인상적이었던 다른 사람을 최초의 인간이라고 답할 것이다. 필자의 경험으로 보건대 강의를 하거나 개인적인 자리에서 당신 인생에서 최초의 인간은 누구였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체로 어머니를 꼽는다. 만약 이 질문에 선뜻 답을 하기 어렵다면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가장 확실한 사실 하나를 상기시키고자 한다. 당신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지칭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지칭한 사람이 나였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아이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몇 개월이 지나면 맘마나 빠빠 같은 말들을 옹알이처럼 하게 된다. 그런 의미 없는 옹알이를 제외하고 목적적인 단어, 즉 대상을 지칭하거나 의사를 표현하는 말들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최초로 하는 말이 무엇인가? 열애열은 엄마였을 것이다. 필자가 지금까지 엄마보다 아빠를 먼저 말했다는 아이의 얘기를 들어본 적은 딱 한 번밖에 없다. 하지만 나를 먼저 지칭했다는 아이의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우리가 태어나서 최초로 호명한 사람이 엄마라는 것은 우리에게 최초로 인식된 대상이 자신이 아니라 타인이라는 뜻이다. 아이가 자신의 정신세계 속으로 가장 먼저 끌어들인 인간이 자신이 아니라 엄마라는 말이다. 좀 과장된 주장일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인간이 태어나서 자신이 아니라 타자를 가장 먼저 인식하는 것은 어쩌면 비극이라고 생각한다. 어머니는 아이에게 세상의 모든 타자를 총합하고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 시기에 아이에게 이모, 고모, 사촌 누나, 작은아버지 같은 개념들이 있으리라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다. 아이에게 모든 인간은 이 어머니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결론적으로 아이가 태어나서 나라는 존재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타자가 있어야 하고 그 타자가 나를 인정해줘야 한다. 다시 말해 나라는 개념이 생기려면 어머니가 나를 불러주고 인정해줘야만 가능하다. 주체가 생기기도 전에 타자가 먼저 형성되어 버린 것이다. 이렇게 개개인의 삶의 역사는 나라는 1인칭보다 엄마라는 2인칭이 먼저 발생한다. 따라서 2인칭인 엄마가 나를 바라보는가 안 보는가 또 본다면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1인칭인 나의 존재의 의미를 얻을 수 있다. 부모의 인정이 곧 내 존재에 대한 인정이며 2인칭의 응시에 의해서 건강한 자아의 기초가 만들어진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라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언어가 존재의 집이라면 아이가 쓴 최초의 언어는 엄마, 그 엄마는 아이의 존재의 집인 셈이다. 이는 아이가 아직 자기 자신만의 존재를 담을 언어, 즉 집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엄마라는 집을 통해서만 자신을 인식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앞서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인 공생기에 대해 설명했다. 아이는 흡사 엄마와 자신이 한 몸인 것처럼 여기다가 6개월 정도가 되면 자신과 엄마가 다른 존재라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알게 된다. 1살 무렵이 되면 엄마를 곧잘 부르게 되는데 아이가 아주 초보적으로나마 타자를 인식하기 시작했고 엄마와 자신을 분리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근거다. 18개월 무렵이 되면 상당 부분 명확하게 자신을 엄마로부터 분리해낸다. 이쯤에 아이가 유독 나를 지칭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은 아이에게 자아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아를 쌓아가는 순서의 기층부에 자아가 있고 2층에 엄마가 있는 게 아니라 기층에 엄마가 먼저 있고 2층에 자아가 생긴다. 필자가 이것이 인간의 비극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기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끊임없이 타자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메커니즘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내면에 만들어졌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부모님이 긍정적인 인정과 자극을 충분히 제공했다면 아이의 자아는 건강하게 형성됐을 것이다. 또한 부모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충분히 인정받은 채 성장했다면 아이는 어른이 돼서라도 타인의 인정에 일일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나갈 것이다. 태어나서 아이가 자신의 의사를 말로 표현하기 전까지의 시기에 아이와 엄마의 가장 중요한 대화는 바로 쳐다봄, 응시이다. 이 시기에는 엄마의 응시뿐 아니라 엄마가 아이의 몸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도 중요하다. 기저귀를 갈아줄 때, 울 때, 젖을 먹일 때, 엄마가 아이의 몸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는 훗날 아이가 자기 신체 이미지와 자기 존중감을 형성하는 데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아이를 쳐다보는 엄마의 눈길이다. 엄마가 진정한 애정을 담아서 다정하고 따뜻하게 아이를 쳐다보는 시간이 많을수록 아이의 자기 인정감도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렇게 말한다. 존재는 응시에 의해서 조각된다. 사실 엄마가 어떠한 신체 언어로 아이를 다루었는지는 성인이 된 아이도 심지어 아이를 기른 엄마 자신도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기억하지 못한다고 경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그 경험은 아이의 몸에 저장된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주로 어떤 시선으로 쳐다보는지 한번 눈여겨보라. 또 자신은 다른 이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봐라. 소중한 이들과 평생 인정의 기억으로 각인될 따스한 눈길을 주고받고 있는가? 내 아이와 함께 따스한 눈의 대화를 충분히 나누고 있는가?